지방의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았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학교 교문엔 출입금지 팻말이 붙었습니다. 한때 아이들이 뛰어놀던 교정은 올해 손을 안 보아 을씨년스럽습니다. 지난 2019년 폐교한 경북 의성 한 고등학교 모습입니다. 의성은 전국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곳입니다. 1999년 65개던 이 지역 학교는 지난해 33개만 남았습니다. 국민학교 그 운동회 아마 1000명 됐어. 그랬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 학교가 없어지면 젊은 사람이 떠나고 지역 소멸은 더 빨라집니다. 입학식이 열린 이 지역 한 고등학교. 여느 해와 같은가 싶다가도 뭔가 다릅니다. 입학생들 사이 피부색도 생김새도 좀 다른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 모두 태국 국적입니다. 한국이 너무 좋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올해 신입생 55명 가운데 8명이 태국 아이들입니다. 태씨라는 성과 한국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때 전교생 1000명이 넘던 이 학교도 이제 143명이 다닙니다. 매년 학급 정원 채우기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무난히 넘겼습니다. 이 친구들은 발로 뭐를 지시를 하거나 발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 이것도 싸우자는 얘기야. 고등학교 유학생을 받는 전국 첫 실험. 학교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선택입니다. 어울리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학교를 포함해 경북 8개 학교에 외국인 신입생 48명이 2주 전 한국에 왔습니다. 에서 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전통 체험을 하며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อยากเป็นนักแปลภาษาค่ะในสายงานของโรงงา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 먹고 자고 지내는 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해결합니다. 사람 모자란 기업들도 적극 돕습니다. 한 30명이 필요하면 10명 빼니 안 됩니다, 충원이. 다만 지금으로선 졸업 뒤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AI 기술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봉쇄에 맞서서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학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 기업의 이 신형 스마트폰은 시선 추적과 인공지능 AI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눈동자 움직임만으로 자동차 시동을 걸고 앞뒤 구동까지 제어 가능합니다. 교통과 보안 분야에 쓰여온 중국의 안면인식 AI 기술은 더 놀랍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빨간불에 교차로를 건너가자 즉시 감지하고 CCTV에 찍힌 얼굴만으로 이름과 주소까지 찾아냅니다. 횡단보도 앞에선 시민들의 머리 모양과 입은 옷의 특징, 나이대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AI 응용 기술에 주력해온 중국은 최신 분야인 생성형 AI 모델도 곧 미국에 앞설 거라 자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오픈 AI사가 글만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생성형 AI 모델 소라를 내놓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承认跟美国人有差距，我这并不丢人。中国 AI 行业呢要戒掉吹牛的习惯。 격차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단 내부 반응에 중국 정부는 올해 10대 과제의 첫 항목으로 AI 플러스 운동이란 산업 육성책을 제시했습니다. 前沿领域成果、创新成果不断涌现，开展人工智能加行动。 미국의 규제로 수입이 막힌 고사양 AI 반도체의 국산화를 비롯해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첨단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포석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전년보다 10%나 늘린 68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AI 기술은 최신 군사 무기에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군사 패권 경쟁도 대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보잉 기종 여객기에서 일주일 사이 벌써 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엔진에서 불이 나는가 하면 바퀴가 빠지고 활주로를 이탈했는데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잇따른 사고에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륙하고 10분 뒤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37 여객기 왼쪽 엔진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사흘 뒤 이번에는 비행기 바퀴가 빠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의 보잉 777-200 기종이 이륙 직후 바퀴 한 개가 빠지면서 근처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랜딩 기어에 달린 타이어 6개 중 하나가 빠져버린 겁니다. 남아있는 바퀴 덕에 비상 착륙이 가능했고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추락한 바퀴가 지상에 주차돼 있던 공항 직원들 차량을 덮쳤습니다. So these two cars, and they found some of the landing gear over there. They think it was a United 777.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기종 여객기는 하루 만에 또 사고를 냈습니다. 보잉 737 맥스 8 기종이 공항에 착륙한 뒤 승객 출입구로 이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한 겁니다. 여객기는 땅에 처박히듯 멈추어 섰고 동체가 심하게 기울어지면서 한쪽 날개가 지면에 닿을 정도입니다. 역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사이 같은 항공사, 같은 제조사 여객기에 사고가 3번이나 발생하자 미국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들이 객실 벽이 뜯어지면서 동체에 큰 구멍이 생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기존 문제점과 관련 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산불은 한 번 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당수 산불이 실수로 순간 부주의로 나지만 화마의 상처를 치유하는 건 몇 배, 몇십 배의 노력으로도 버겁습니다. 어느 정도 복구가 어려운지 윤경재 기자가 산불이 났던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2022년 2월 경남 합천에 난 산불은 이웃한 경북 고령까지 번졌습니다. 축구장 950개 면적, 675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불 발생 2년,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나무의 푸르름은 온데간데 없고 황토색 속살을 드러낸 민둥산만 남았습니다. 물이 이제 붉은 물이 좀 내려와서 보기가 안 좋고 마음 찹찹합니다. 불에 타 베어진 나무들은 산 아래 공터와 하천을 가득 메웠습니다. 산불에 탄 나무들입니다. 모두 베어내 산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에만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3월 불이 난 인근 산자락. 축구장 250개 면적, 179헥타르가 순식간에 불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검게 탄 소나무 밑동, 모두 죽은 겁니다. 비가 올 때마다 토사와 나무들이 마을로 흘러가 사방댐을 만들었습니다. 2년 연속 이어진 대형 산불에 복구비만 38억 원이 들었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산사태나 홍수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조림이나 사방댐 설치 등 복구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산불 감시에 민간 경비 행기도 힘을 보탭니다. 작은 연기라도 피어오르는지 소백산맥 줄기를 샅샅이 살펴봅니다. 저희들이 이 로컬은 다 돌거든요. 돌면서 이렇게 산불 나거나 연기가 올라오거나 이러면은 사진 찍고. 합천의 두 대형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담배꽁초. 순간 부주의로 인한 산불의 상처는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오늘 오후 6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내숲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에 있던 직원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진화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